이전 영상에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탑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탑7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자료로 사용한 90미닛에서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탑10을 이번에도 선정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폼, 이번 시즌의 활약, 스탯 등등을 고려해서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탑7을 선정해보았는데요. 21-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한 선수들은 제외되었음과 이 영상에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탑7 지금 시작합니다. 첼시 유스팀에서 시작해 팀의 주축 선수가 되어 미래를 책임질 첼시의 성골 유스 메이슨 마운트. 첼시 외에도 잉글랜드 3사자 군단의 미래로도 불리는 선수인데요. 첼시 유스 생활을 포함해서 성인 무대에서 2차례 임대를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12년간이나 첼시 소속이었던 로컬보이입니다. 게다가 첼시 유스팀에서 주장을 맡은 적도 있고 성인 무대에서도 22살의 어린 나이에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올 정도로 구단 내부에서도 신임이 상당한 선수죠. 이런 구단의 신임, 성울 유스라는 상징성, 특유의 성실함, 외모와는 안 어울리는 성격까지 팬들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 마운트의 기량이 크게 성장하면서 여러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마운트가 없으면 이 선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결정지어줄 만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첼시의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투엘이 부임한 뒤에는 다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추진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있죠. 유스 시절부터 좋은 킥력으로 골을 많이 넣어왔고 PL에 입성한 지 불과 2시즌 만에 리그 정상급 공격형 미드필더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첼시의 현재이자 미래인데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존테리 이후 최고의 첼시 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스필리쿠에타 이후에 주장 완장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수입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중원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데클란 라이스, 뛰어난 실력으로 메이슨 마운트와 함께 잉글랜드 3사자 군단 중원의 미래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만 17세의 나이로 웨스트햄 U23팀에서 주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팀의 부주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클과 인터셉트, 1대1 데인마크를 비롯한 리그 탑급의 수비 능력도 지니고 있죠. 이에 더해 리커버리 능력, 준수한 피지컬과 몸싸움, 많은 활동량 등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웨스트햄에서 수준급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웨스트햄 올해의 영플레이어에 선정되었고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 후보에도 지명되었습니다. 결국 19-20 시즌 웨스트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죠. 게다가 2021 시즌에는 잉글랜드 축구협회 주관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 후보에 두 번째 지명되었고 런던 영구 클럽에 한해 열리는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올해의 영플레이어 각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의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죠. 이후 21-22 시즌 초반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출전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래 강점으로 보이던 수비적인 역할은 물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팀의 큰 보탬이 되며 완벽 그 자체의 미드필더로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5경기 5골 4도움이라는 미친 활약을 하고 있고 항상 팀의 안정적인 수비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웨스트햄은 현재 유로파리그 4강에 올라있죠. EPL 최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불리는 로드리. 어떤 사람들은 이 로드리를 보고 포스트 부스케츠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190cm의 큰 키와 피지컬과 함께 빌드업 능력도 출중하다 보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를 거치면서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드리는 맨체스터 시티에 920억 원이라는 클럽 레코드를 갈아치우면서 큰 기대를 받고 맨시티에 입성했는데요. 당시 맨시티는 페르난지뉴를 제외하고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 게다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성향도 있다 보니 맨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페르난지뉴가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하는 날에는 맨시티의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 로드리를 영입했던 거였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드리가 맨시티로 이적하고 초반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방 적응해내며 맨시티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죠. 우선 발기술이 매우 뛰어난데 짧은 패스뿐만 아니라 롱패스 역시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로드리의 엄청난 패싱 능력은 프리미어리그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2020년 2월 19일 웨스트햄전에서 188개의 패스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죠. 19-20 시즌 EPL 패스 성공률 전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로드리는 펩 가르디올라가 찾던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의 정석이었던 것인데요. 21-21 시즌에도 시즌 초반 폼이 굉장히 좋은데 후반기 역시 이 폼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성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로드리가 다음 시즌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죠. 리버풀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파비뉴, AS 모나코에서의 활약으로 리버풀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모나코 시절 초반에는 준수한 라이트백 정도의 평가를 받았지만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한 후 모나코 공수의 허브이자 리강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리버풀로 이적해 준수한 활약을 이어나가는데요. 큰 키와 터프한 몸싸움 능력, 뛰어난 체력까지 좋은 피지컬을 활용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매우 지능적인 선수다 보니 전술 이해도 역시 훌륭해서 팀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죠. 파비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커팅인데 상대의 빠른 역습 상황에서 정확하고
정확하고 빠른 학다리 태클과 좋은 위치 선정을 활용한 패스 차단으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최상급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킥력 또한 우수한 편이죠. 실제로 1920 시즌 맨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빌드업에도 능하죠. 그러다 보니 현재 약점이 거의 없는 월드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의 활약에 리버풀도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가 오자마자 챔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 시즌엔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AS 모나코의 활약으로 맨시티로 이적한 베르나르도 실바. 1718 시즌에는 주로 라임 스털링이나 르루이 자네의 백업으로 자주 출전했었는데요. 측면에서 출전할 때마다 놀랄만한 크로스나 찬스 메이킹을 한 개씩은 꼭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점점 입증했지만 마치 이적 첫 시즌의 더브라이너처럼 측면에 국한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819 시즌 본인의 최적 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 주전으로 출전하며 창조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본인의 포텐셜이 필테로 핀 1819 시즌부터는 우측 윙어, 중앙 미드필더 어느 포지션에서든 1인분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결국 팀의 도메스틱 트래블, 챔스 8강행, 국가대표 네이션스 리그 초대 우승, 네이션스 리그 초대 MVP에 선정되며 활약했고 결국 맨시티와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1920 시즌 더브라이너의 부상 복귀로 다시 폼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못했던 거지. 사실 챔피언스 리그 16강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팀을 하드캐리하며 팀의 8강행을 이끌었으며 리그에서도 초반에는 폼이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진을 털어내며 다시 맨시티의 핵심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죠. 결국 21-21 시즌 현재 리그에서만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더브라이너가 부진하는 날에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백을 완벽히 메워주며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티아고 알칸타라.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활약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리버풀로 넘어왔는데요. 리버풀로 넘어온 첫 시즌 그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경기에 나올 때도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티아고의 장점이었던 탈압박과 패스는 물론 수비 능력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의 활약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티아고의 첫 시즌은 1314 시즌부터 마지막 시즌인 1920 시즌까지 모든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한번 차지했습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할 당시에는 DFB 포칼 역시 우승하며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한 것이죠. 이 트래블 달성에 티아고의 활약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끝에 리버풀로 이적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건 당연했었는데요. 하지만 첫 시즌 에버튼전에서의 큰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는 수가 적었고 부상의 여파인지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1-22 시즌 티아고는 리버풀 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핸더슨, 파비뉴와 함께 유기적인 팀워크와 패싱으로 팀을 도왔고 특유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 템포 조율을 보여주며 상대팀의 전방 압박과 밀집 수비를 분쇄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챔스 4강 1차전에서 중원을 지배하는 맹활약으로 골과 도움 없이 POTM에 선정되는 괴랄한 실력을 보여주었죠. 그의 활약에 현재 리버풀은 1점차 리그 2위, 챔스 4강, FA컵 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리그컵은 이미 우승을 차지했죠. 프리미어리그 최정상의 미드필더라 불리는 케빈 더브라이너, 맨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만큼 맨시티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인데요. 사실 그는 맨시티 이전에도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첼시에서였죠. 하지만 첼시는 당시 어린 자원이었던 더브라이너에게 출전 기회를 주지 않았고 결국 브레멘 임대를 거친 이후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합니다. 그런데 첼시를 떠난 이후 독일로 이적한 더브라이너는 독일을 씹어먹기 시작하는데요. 1-4-15 시즌 21 어시스트로 리그 단일 시즌 어시스트 기록을 갈아치웠고 2015년 독일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죠. 독일을 제패한 더브라이너는 다시 한번 EPL로 이적을 결심하는데 만수르 부임 이후 EPL의 강팀으로 자리잡은 맨시티는 5,400만 파운드의 그를 영입했고 더브라이너는 1617 시즌부터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리그에서만 무려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거죠. 이후 1718 시즌 중앙 미드필더로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우승을 이끄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시즌 승점 100점 우승에 큰 공헌을 했고 이후 1819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에도 공헌했죠. 물론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통받았던 더브라이너였지만 리그 최종전과 FA컵 결승에 출전했고 팀의 도메스틱 트래블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일조합니다. 1920 시즌에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요.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경기력이 떨어진 팀원들 사이에서 홀로 고군분투했죠. 맨시티가 승리하는 경기는 대부분 더브라이너가 혼자 경기를 이끌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리그에서만 도움을 20개를 기록하며 도움 순위 2위와 7개나 차이 나는 압도적인 1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안타깝게 리그 우승은 리버풀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21 시즌 역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해 팀의 리그 우승과 챔스 결승까지 오르는데
가운데 큰 활약을 하는데요. 챔스 준결승전 1차전에서도 MOM에 선정되는 활약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경기는 첼시의 승리로 돌아갔고 염원하던 챔스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채 21-22 시즌을 맞이했죠. 현재 맨시티는 리그 1위에 올라있고 챔스 준결승 1차전 승리를 이뤄냈는데요. 이번에는 챔스 결승에 올라 트로피를 딸 수 있을지, 리그 1위를 유지한 채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탑7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0미닛에서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탑10과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선정했다 보니 여기에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랭킹에 들어가야 하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